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델티브로 좀 문의가 왔는데요. 어떤 문의가 왔냐면, 수단님 강의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중급, 고급, 그런 강의 같습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차츰차츰, 제 강의는요, 자꾸 들을수록 여러분들 좀 친근감 있는 그런 강의니까 아무렴 제가 어렵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층이 각계각층이지 않습니까? 여러 개 층이 있잖아요. 그죠? 주식을 10년 하신 분, 20년 하신 분, 이제 주식에 이제 입문, 처음 캔들이 뭔지, 이평선이 뭔지도 모르고요. HTS 사용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되게 이제 한, 60대 후반에서 7, 80대 되시는 분들은요, 우리 객장에 가서 이게 증권회사 직원한테, 매매하실 때 좀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제 되게 한 30대에서 40대 정도, 50대까지는 컴퓨터를 조금 아시면 HTS를 열어놓고 본인이 직접 매매를 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을 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제가 좀 얌전하게 캔들 강의니까 준비를 했으니까요. 자, 오늘 강의는요, 이런 강의입니다. 성 소장의 충격 비밀노트 4장이고요. 캔들 강의입니다. 캔들이 뭘까요? 캔들이라는 것은요, 양초입니다. 양초. 네, 양초를 좀 유식하게 영어로 쓰면요, 캔들 이렇게 얘기해요. 양초입니다. 양초. 그래서 한번 화면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그 강의 드렸던 게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요. 그죠? 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강의를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1선도 강의 드리고 2선도 강의 드리고 3선도 강의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떤 풍류 캔들도 여기 보이는 이제 초록색 선이 풍류 캔들이고 주가가 올라갔다가 매도 신호 나오고 그렇죠? 기다렸다가 풍류 캔들 양음양양 나오면 다시 매수해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밟아가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앞으로 이 자리는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죠? 제가 종목 저쪽 그죠? 예. 상단에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좀 삭제를 했습니다. 좀 이해를 하시고요.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요. 나중에 이제 강의가 좀 회를 좀 거듭할수록 나중에는 또 종목을 이제 직접 여러분들한테 좀 제시를 하면서 제가 이 앞으로 향후 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주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이델리 가족 여러분 주식이라는 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조건 돈만 있다고 하시면요. 큰 낭패를 봅니다. 그죠? 잃고 나서는 어디다 하소연할 거죠. 주식이라는 건요. 개인적인 거거든요.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요. 혼자 겪어야 되는 그런 아픔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허가난 도박이 저는 주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나는 2천만 원 있는데 좋은 거 없어요? 몰빵하게. 자, 그거요. 일요일 날 과천 경마장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차가 있고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정선의 카지노에 가시면 돼요. 아시죠? 거기에 한방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한방이라는 건 없어요. 물론 위험이 크면 그만큼 이제 수익도 따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위험이 낮을수록 수익도 이제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화면을 놓고 강의할 때마다 사실 이 종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이후의 주가는요. 무조건 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아니 갈 수가 없는 종목이라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는 건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의 만남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회사의 내재 가치, 본질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 이후에 기술적 분석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제 이 내재 가치, 본질 가치, 그리고 시장 가치와 같이 맞물려 있느냐, 아니면 저평가되어 있느냐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결코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HTS에서 기업 분석 보시면 상당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들이 많습니다만 사실상 알아야 될 부분 몇 가지 안 되니까요. 제가 지금 드리는 성수장의 오늘 이제 4강째인데요. 그 이전에 드렸던 1강부터 6강 X파일이라는 그 강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의를 꼭 들으십시오. 예, 꼭 들으세요. 아시죠? 꼭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자꾸 들어보세요. 들어가려고 했더니 500원 결제해야 되네. 결제하십시오. 아셨죠? 네. 그렇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3주 동안 강의 드렸던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란 말이죠.
이 부분인데 제가 화면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바꿔봤어요. 자, 지금 캔들을 제가 뺐어요. 이쪽에서 지금 캔들을 빼고 보니까 종가선 차트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종가선 차트와 성수량의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풍류 캔들이라고 그랬죠. 자, 풍류 캔들은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싸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그렇죠. 첫 번째가 양양, 그리고 양양, 양양, 그죠? 사케다 전법하고 전혀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요 기법 전법은요, 없습니다. 그죠? 오로지 이제 저만 가지고 있는 하나의 노하우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찾아내서 읽으실 줄만 알면 되죠. 뭐 바닥권에서 양산봉 나오면 주가가 그 이후에 날아가더라. 그럼 다 돈 벌겠죠. 그죠? 그럴 일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드릴 캔들 강의도요, 똑같습니다. 이런 모형이 나오면, 이런 모습이 나오면, 이런 캔들이, 이런 양초가 나오면, 야, 날아가더라. 이런 양초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꼭지점에서 비석형이 나오면,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더라. 뻥이야. 뻥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잘 보세요. 캔들을 뺐을 때의 모습을, 캔들을 뺐을 때, 제가 종가선 차트를 이렇게 놓고 보시라는 건요,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다시 오를 때 이평선 어디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주가 오를 때는 이평선 위에서 자리 잡고 있다가 얘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매도하시고 기다리는 거죠. 그죠? 기다리면 이평선 밑에서요, 주가가 저항대죠. 얘는 지지가 되고 얘가 저항대가 됐다가 저항대를 뚫어버리기 전에 여기서 캔들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그렇죠? 풍류 캔들이다 한다. 그래서 양양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 때에 어떤 모습을 취하는지, 여기 나왔다가 나오지도 않고 잘 맞지도 안 맞는 거 안 하면 되죠. 그죠? 네, 요게 이제 적합한 맞는 것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화면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 캔들을 제가 노란색으로 표기를 해봤습니다. 노란색으로 표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훨씬 낫죠. 그러니까 아예 없앨 수는 없고요. 제가 노란색으로 표기를 해봤어요. 양봉이 됐든 음봉이 됐든 여러분들 TV 화면으로는 잘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자, 캔들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동평균선과 풍류 캔들만 가지고도 어떤 추세 방향, 즉 대한민국 되게 좀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요, 어떤 그 종목을 매수하셔서 그 종목이 어쨌든 그냥 추세대로만 쭉 따라가서 6개월이 좋든 1년이 좋든 주가가 내가 1억을 샀는데 2억이 된다라고 그러면 더 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 매매 스타일은요, 내가 종목을 찾는 겁니다. 종목을 어떻게 찾는지도 제가 앞으로 이제 강의, 여기 지금 일정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있습니다. 강의 이제 몇 강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종목을 어떻게 찾는지를 제가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기서 이번에 이제 캔들을 이제 노란색으로 표기를 했단 말이죠. 선 차트를 없앤 겁니다. 그러고 봤을 때는요, 풍류 캔들, 이 모습이 하나의 캔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서 보면요, 그죠? 여기서 캔들 올라오다가 급격하게 치고 올라가죠. 그죠? 급격하게 치고 올라가게 되면은 이 부분이 거의 단기적으로는 꼭지다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한 5,000원대에서 이 꼭지점 꼬리까지 따지면요, 한 8,000원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엄청난 수익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3달이든 2달이든 가져가시면서 충분한 수익을 날 수 있는 그런 기준과 원칙이 중요하지 않는가,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요, 여기서 지금 매수해서 그냥 홀딩이라고 그러죠. 이 종목은 들고 가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홀딩이죠. 종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그림을 보여줬냐면요, 제가 좀 확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주가가 이렇게 볼게요. 주가가 내려오다가 주가가 올라가죠. 그래서 제가 3강의 때 떡볶이 이론에서 오죽하면 어묵꼬치에다가 제가 찰흙으로 떡볶이 모형을 만들었어요. 그죠? 만들어서 여기다 갖다 대고 강의를 다 드렸겠어요? 예, 진짜 성의있게 강의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선이 다시 내려오면 여기서부터 다시 주가는요, 지지하면서 올라가고 이탈하면 놓는 겁니다. 이탈하게 되면은 이 음선의 이동평균선이 올라간다라고 했거든요. 자, 이렇게 강의 드리면, 야, 성수한 강의 무지하게 어렵네라고 생각하죠. 어려울 게 뭐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쉽게 없는 게 있으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자,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화면을 좀 보실게요. 이쪽 화면을 보시면 잘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빠져 내려올 때는요, 양봉이 몇 개 없습니다. 그죠?
양봉이 몇 개 없죠. 여기서는요, 제가 음봉을 빼버렸습니다. 음봉을 빼버렸거든요. 그리고 올라갈 듯 하지만 꼬리 달고 저항대에 부딪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 이미 많이 개파락에서 밀려있는 상태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신호 내려오면서요. 여기서 잘 확대해서 보면요. 제가 깨끗하게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 제가 떡볶이 강의라고 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어디를 찍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 자리를 잘 기억하시면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게 어디를 꽂는다고요? 이렇게 꽂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얘를 이탈하지만 않는다라고 그러면 그냥 홀딩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도 주가 올라갈 때 제가 음봉은 뺐습니다. 음봉은 뺐으니까 자 이렇게 놓고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시고요. 한번 지그시 한번 쳐다보십시오. 보시면 주가가 내려올 때 그죠? 내려올 때는 양봉의 캔들이 몇 개 없어요. 그죠? 그리고 주가로 올라갈 때는요, 거의 양봉 캔들이죠. 그래서 저항대고요. 여기는 지지 라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저항은 부딪히는 거죠.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면 누가 패대기를 치는 겁니다. 그죠? 누군가 자꾸 매물대가 나오는 거겠고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갈 때는요, 하여튼 뭐 계속 밑에서 좀 사고자 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거래량의 캔들과의 관계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드리는 강의는요, A1 이평선, 양선, 음선의 이동평균선. 그러면 여기 나오는 캔들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꼭 아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캔들을 양봉도 한번 빼볼 테니까요. 잘 보세요. 자, 이쪽에 좀 화면을 좀 카메라 감독님 비춰주시고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자, 캔들을 다 뺐습니다. 양봉도 빼고 음봉도 뺐어요. 그러면 간단하죠? 예. 여기서 매수해서 홀딩이죠. 그죠? 저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고요. 다시 매수, 매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음봉, 양봉, 윗꼬리, 아랫꼬리 뭐 여러 가지 캔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는 어떤 캔들과 이동평균선이 위에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올 때 그때 여러분들이 어느 지점에서 매수를 하고 어디에서 매도하는지만 그렇게만 기준을 잡더라도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한 거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풍류 캔들이라는 거죠. 자, 똑같이 맞물리죠. 자, 헷갈리십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다시 갈게요. 자, 이빨 빠진 거죠. 그죠? 자, 음봉을 뺐습니다. 음봉을 뺀 상태에서 너 나가 했더니 너 다시요. 자, 음봉을 뺀 상태에서 너 나가 했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여기다가 이 선을 잘 눈여겨보세요. 이 선. 위에서 내려왔던 떡볶이 지점의 이쪽 캔들 부분을 가만히 보시면요. 제가 여기 드럼 스틱입니다. 이거 딱 갖다 여기다 손을 댈게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요. 그죠? 다시 한번요.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그죠?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캔들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캔들이 있었어요? 양양양양, 양음양양, 양양음양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이 떡볶이의 어떤 이론에 적합한 캔들을 꽂아줬을 때는 그저 가만히 지지만 한다라고 지지해서 이탈만 하지 않는다라 그러면 계속 홀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한 3강 정도를 제가 좀 빠르게 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주식을 한 나름대로 서점에 가서 뭐 1억 갖고 10억을 벌었네, 뭐 10억 갖고 뭐 100억을 벌었네. 이런 책들은 잘 팔리죠. 그러죠? 네, 그래서 뭐 한 200권을 읽었네, 100권을 읽었네 해서 그렇게 섭렵해가지고 고수가 되신 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중급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식에 대해서 아주 모르는 그 초보자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아우러서 강의를 드리기는 사실 좀 대가들의 투자입법이라는 게 좀 모순이 있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3강까지는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캔들 강의인데요. 네, 캔들 강의인데, 캔들의 어떤 모습이 있는지, 잘 보시면서 오늘 또 강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화면 볼게요. 자, 캔들은요, 양초입니다. 그죠? 캔들은 양초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꼭 양초와 같이 좀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캔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풀어서 얘기하면 양초입니다. 그죠? 자, 양초는 이제 빨간 양초, 파란 양초. 저는 이제 빨간 양초, 검정 양초, 양봉, 음봉 이렇게 써요. 봉이라 칭합니다.
자, 보실게요. 자, 캔들이 어떤 양초가 있냐면요. 캔들이 이런 캔들이 있습니다. 이게 커피라고요? 커피가 아니고요. 여기 보면요. 심지 보이시죠? 요것은요. 바로 이런 걸 이제 양초라고 그래요. 캔들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냐면요. 이거 뭐라고 써 있을까요? 이게 이제 뭐냐면요. 성냥이 아니에요. 양초다 불을 비추는 성냥이 아니라, 이거 양초입니다. 이것도 캔들이에요. 양초인데, 여기다 보니까, 저쪽에 보니까, 오민 써 있는 거 보니까, 딱 태우면 5분만 딱 타는 건가 봐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향초라고 그래서요. 향이 나는, 양초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트 같은 데 보면요. 향이 나는 자스민 향해서 여러 가지 향초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걸 요즘 장마는 이제 다 끝났다고 그래요. 이제 좀 눅눅하시죠? 물론 이제 여유가 있는 분은 제습기를 틀어놓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원래 눅눅할 때는요, 옛부터 어른들이요, 양초를 좀 켜놨습니다. 그래서 양초를, 향초를 좀 사다가요,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요. 아주 비싼 건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좀 켜놓으면요, 집안에 은은한 향도 나고, 습도 어느 정도 제거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런 캔들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거창하게 나가냐면, 원래 성수한 강의는요, 요렇게 거창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저 향초를 보면서 제가 생각해 난 게, 지금 식사 중이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제약회사가요, 자, 이런 약을 하나 개발하면, 대박이 나지 않을까. 제약회사 관계자분들, 향방약이라고 있습니다. 향방약을, 여러분들이, 신약을 개발한다라고 그러면요, 그럼 엄청나게 히트칠 겁니다. 주가요? 10배, 20배까지 갈 수 있습니다. 향방약이 뭔지 아세요? 소화제입니다. 어떤 소화제요? 그래요. 더부룩해요. 속이 안 좋아요. 속에 가스 차잖아요. 그러면 그 향방약을 딱 먹는 순간, 그렇죠. 향방약. 향기나는 방주약입니다. 그렇죠. 향초만큼 그런 아주 멋진 향이 난다라고 그러면 대박 날 거예요. 죄송합니다. 식사하시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식사를 안 했거든요. 자, 볼게요. 다음 양초 볼까요? 이걸 이제 다육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이제, 집안에 이런 거 하나씩 키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소형 선인장이죠. 여기도요, 윗꼬리가 있습니다. 윗꼬리 있죠? 이게, 양초입니다. 양초. 또 어떤 양초가 있냐? 이건요, 긴 대야에다가 불을 붙여서 종이배처럼요, 둥둥둥 띄워놓는 거죠. 자, 분위기 띄우는데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다음 양초. 이건요, 케이크 아니고요. 이것도 양초입니다. 여러분들 떡케이크도 있어요. 떡케이크도 있고, 생크림 케이크도 있는데, 이런 케이크 어떻습니까? 그죠? 이게 다 양초거든요. 이렇게 이제 계속 켜놓은, 심지가 이 끝에까지 있으니까요. 계속 탈 때까지, 윗꼬리가 다 탈 때까지, 해피 버스데이 투유잖아요. 그죠? 요거를 한 2달간은 태울 것 같아요. 그렇죠? 태울 때마다 내 생일을 축하하는, 요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요. 이건 뭐예요? 이건 무슨 돌인가요? 짱돌? 조약돌입니다. 그죠? 모나지 않고 둥그란 돌을 조약돌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도 심지가 달렸죠? 참 대단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걸 창조경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창조경제. 아시겠어요? 이걸 창조경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 자, 마지막 캔들입니다. 사과죠. 그죠? 네, 빨간 양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똑같은 양초라도요, 빨간 양초가 아무래도 여러분들을 눈의 시선에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제가 여러 가지의 캔들을, 여러 가지의 양초를 여러분들한테 선배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할 때 보시는 이 캔들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참 짜증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어떤 캔들이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떤 캔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캔들입니다. 캔들. 캔들은요, 어떤 캔들이 있어요? 그렇죠. 양봉 캔들이 있어요. 양봉이라는 게 있고요. 빨간색 캔들이죠. 네. 그 다음에 은봉인데 여러분들 이제 파란색 캔들 보시고 성소장은요, 좀 은봉이니까 좀 그림자 색깔, 좀 검정색을 좀 많이 취합니다. 그게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을 주거든요. 여러분들 캔들 차트 보실 때, 이렇게 그 은봉 캔들을 파란색으로 보면요, 정신이 없어요. 잘못하면 정신 착란을 일으킬 정도로 그만큼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캔들이 뭐가 있어요? 십자형 캔들이라고 있어요. 십자형 캔들. 예, 십자형 캔들. 자, 제가 앞서 보여드렸죠. 양봉, 음봉, 십자형 캔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단일 캔들로는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지금 앞서서 여러 가지 유형의 어떤 양초를 이제 보여드린 이유도, 자, 그러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보는 캔들은 어떤 캔들이 있는지를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드립니다. 자, 첫 번째 강의는요. 자, 이겁니다. 여기 제가 점 딱 찍어놨죠? 양봉 밑에다 제가 점을 찍어놨습니다. 그렇죠? 여기 점 보이시죠? 아, 그래.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점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점상이 아니라요. 이거는 기세 상한가 이렇게 얘기해요. 기세 상한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죠? 요런 이제 점상에 나오면 이제 어떤 장중에 이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요. 매수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매수는 하고 싶어도, 그렇죠? 못 하는 거죠. 왜? 팔 사람이 없는 거죠. 그 수급이라고 그러는데요.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요. 수요는 많아요. 근데 공급이 없어요. 다시 매수 세력은 있는데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줄 서 있는데 팔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래요? 그 회사에서 어느 날 갑자기 직원들 파티를 하려고 땅을 팠어요. 뭐 삼겹살 파티 하자. 그래서 땅을 딱 팠더니 갑자기 기름이 펑펑 솟더라는 거죠. 이야, 대박이야. 그래갖고 주가가 이미 이제 동시효과 때 이미 기세 상한가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는 상한가 15%, 하한가 15% 정해져 있죠. 그래서 상한가로 이미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땅 시작하자마자 그냥 쭉 올라가서 그냥 저렇게 점을 하나 딱 찍는 거죠. 자, 그 다음날 사야지라고 봤더니 그 다음날도 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는 점상 이거죠. 그죠? 그래요. 자, 심심하시면요. 인터넷에 오늘 강의 끝나고 빵상을 한번 쳐보십시오. 예, 빵상 하지만 잘 계신지 모르겠어요. 점상, 이거를 다른 말로 기세 상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음은요. 이쪽에다 제가 음봉에다 점을 하나 해놨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점상에서 이제 올라갔던 사람들이요. 매수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잠깐 풀리기도 하겠죠. 네, 그랬다가 매수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일입니까? 야, 기름이 이제 펑펑 쏟았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그 공장 옆에 세차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세차장에서 이제 차를 이제 닦으면 세차하면서 내지는 이제 오일을 갈면서 오일을 이제 잘 이제 버려야 되는데 조금 양심이 조금 부족한 이 세차장 사장님께서 정비소 사장님께서 그걸 그냥 아무데나 그냥 막 버린 거예요. 막 배수구 막 이런 데다가 잘못 버려가지고요. 그게 이제 땅으로 이렇게 스며들어가지고 옆에 공장으로 왔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 기름 솟은 게 아니야? 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다시 이때는 어떤 현상이 나오죠? 이때는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거죠. 왜? 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반대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요거를 이제 점하 그러죠. 근데 묶여 있는 사람은 팔아야지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날 점하, 그 다음 날 점하. 그래서 우리가 늘 보면 이제 특히 이제 테마주라든가 어떤 동전주라고 그러죠. 뭐 1,000원짜리 이하, 무슨 뭐 500원짜리, 600원짜리 이런 종목들을 접하다 보면 가끔 이런 일이 걷거든요. 그래서 팔고 싶어도 못 팔고 결국에는 주가가 내가 3,000원에 사서 8,000원까지 갔는데 결국에는 못 팔아가지고요. 나중에는 무슨 뭐 900원, 뭐 700원에 파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게 바로 이거를 점하 이렇게 하고요. 다른 말로 기사의 하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십자형이거든요. 여기 십자형 보이시죠? 제가 지금부터는요. 이쪽에서 사인펜으로 해서요. 이제 좀 그림도 그려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이제 십자형이라고 그러는데요. 십자형은 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외국의 이제 그 관광객들이나 이제 저명 인사들이 특히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제 오잖아요. 밤에 오면은 비행기가 이제 인천공항으로 이렇게 도착할 때 한국을 딱 이렇게 야경을 보면요. 그 사람이 그런데요. 대한민국은 다 공동묘지라고 그런대요. 그 사람 눈깔이 잘못된 거죠. 그죠? 공동묘지를. 왜 그래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요. 교회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교회 그 철탑에 이렇게 이제 십자가 형태의 불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언제 비행기 타시고 밤에 오실 때 이렇게 쳐다보세요. 정말 많아요. 그랬더니 그 외국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그럼 무슨 공동묘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동묘지는 아니고요. 자, 십자 형태는 그겁니다. 시가 종가가 똑같아요. 시가 종가가 자 시작을 해서 자 이 모습은요. 이 모습은 자 옆으로 옮겨오면 분봉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땅 시작했다가 그죠? 시작했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주가가 밑으로 밀렸다가 다시 원위치 되면서 이렇게 끝이 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가와 종가가 똑같아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가와 종가가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윗꼬리 아랫꼬리도요. 요게 이제
윗꼬리가 얼마나 긴지 아니면 밑꼬리가 얼마나 긴지에 따라서 어떤 방향성은 좀 달라지겠죠. 그런데 이런 그 십자형 형태는 여러분들이 강한 어떤 그 주가가 하락 국면에서 주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하락 국면과 상승 국면이 있는데 하락 국면에서 십자 형태가 나오면요 주가가 계속 꾸준하게 하락하다가 잠깐 어떻게 한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브레이크라고 그래요. 브레이크. 자, 이쯤에서 너무 싸다 싶은 거죠. 그죠? 이건 뭐 주가가 너무 좋다, 싸다, 이 가격대면 좀 매수해도 되겠구나라는 세력과 아직 추가적으로 다 팔지 못한 세력들의 어떤 팽팽히 맞서 있는 이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피 터지는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십자 형태라고 그러겠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음봉으로 예를 들어서요,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들 오늘은요 재밌게 해드릴게요. 음봉으로 주가가 계속 이렇게 내리다가 그죠? 내리고 있었는데 이런 형태의 십자형 캔들이 나오게 되면요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후에 주가는요 상승할 가능성이 아무래도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반대로요 고점 부분에서 십자 형태가 나오면 어떤 경우죠? 그 주가가요 이렇게 되겠죠? 잉크색을 제가 이번에는 이제 빨간색으로 바꿔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주가가 이렇게 떴고지야지, 그죠? 자,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올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모습의 형태를 띠면은 이제는 여기까지 이제 쭉 밑에서 사서 올라왔던 어떤 세력들이 차익 실현을 하는 부분과 아직 괜찮아,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지점에서 되게 많이 사잖아요. 그래서 매수와 매도가 팽팽하게 맞선 이유,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계속 출현하다가 이런 십자 형태가 나오면요 이후에 주가는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많다라고 보는 거죠. 때로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세력이라는 자들이, 그러니까 제가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 그 종목을 보면요 기관들이 전혀 하지 않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 전에 이제 제가 SBM도 잠깐 설명을 드려가지고 제가 좀 이슈가 됐었는데요 자기네들이 직접 또 사고 팔고 합니다. 그죠? 법적으로는 그거 안 되게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는 안 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주포라고 그러죠. 주포란 말은요, 어떤 작전을 하는 그 세력, 불법을 저지르는 작전하는 세력의 어떤 그 우두머리를 주포라고 그럽니다. 이 친구의 지시에 의해서 다 움직이겠죠? 그러면 주가가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을 하면서 그 가격대는 꼭 지켜주는,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팔고 사고 하면서 그러면서 차익 실현을 해 나가는 그런 현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십자형 꼭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거 이제 T자입니다. 그죠? 자, 화면으로 들어가서 볼게요. 자, T자가요.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T자가 있냐면요, 이제 쇼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마우스로 쓰는 거기 때문에요, 글씨 자체가 조금 서툴더라도요, 이해하시고요. 쇼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티가 있냐면 롱티가 있어요. 그죠? 글 잘 씁니까? 저는 지금 마우스로 쓰고 있습니다. 자, 쇼티가 있고 롱티가 있는데 요거 잘 아셔야 돼요. 자, 이 T자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상한가입니다. 위에 있는 그 점상과 기세 상한가하고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점상 올라가다가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요. 이런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매도를 아니면 홀딩을 할 것이냐는요 간단합니다. 자, 비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쇼티가 있고 롱티가 있는데 어떤 차이냐면요 롱티는 뭐예요? 롱다리입니다. 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T자는요 다시 여기를 끌어오면요 분봉으로 보게 되면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의미죠. 분봉으로 보면 주가가 점상으로 쭉 가다가 그죠 갑자기 훅 그죠 차익 실현하고 다시 상한가로 말아 올리는 이런 모습을 이런 T자 형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간단합니다. 자, 일단 상한가라는 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자, 15%죠, 그죠? 15%고 그 다음에 이제 0%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마이너스 15%가 있겠죠. 그러면 저는 일단 0을 기준으로 해서 자, 일단은 점상이니까 15%죠. 여기서 0%까지 가면요. 요를 이제 반으로 딱 나누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7.5%가 나오거든요. 7.5%. 그러니까 7.5%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상한가를 말아버려서 이렇게 T자 형태로 나타나면 이것을 쇼티, 짧은 다리, 그죠? 숏다리라는 거고요. 자, 롱티, 롱다리는 뭐냐면요. 7.5%를 완전히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가 버리면요. 자, 볼 거 없습니다. 그 다음날
무조건 매도입니다. 이 확률 80% 넘습니다. 무조건 매도입니다. 아시겠죠? 예. 롱티와 쇼티와 롱티의 기준은 점상 날아가다가 T자가 나올 때 이걸 이제 잠자리형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뭐 그런 경우를 보셨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하지 마시고요. 네, 그날 저가가 어디까지 내려갔는지 보시고 7.5%를 하회했다 그러면요. 그 다음날 무조건 매도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홀딩입니다. 아셨죠? 네, 한 가지 또 배웠습니다. 자, 그래요. 자, 기분 주고 사랑받는 성순환 강의입니다. T자는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요. 자, 그 다음엔요, 비석형입니다. 그죠? 예, 비석형이죠. 자, 여기서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리자라고 그러면요. 여기다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제가 뭐를 그렸어요? 그래요. 산소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가 생겼어요? 묘비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거는 비석 십자형.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비석형이라는 게 나오면요. 요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렇게 된 거죠. 주가가 요거는 이제 반대로 이제 간 거죠. 그죠? 하하 가다가 이렇게 올라갈 듯 하다가 다시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그런데 소장님 이것도 비석형도 이제 뭐 윗꼬리가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나요? 저한테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건 둘 다 꽝입니다. 둘 다 꽝이에요. 이런 거는 그냥 쳐다보지 않으면 돼요. 참 그렇죠? 이건 무조건 여러분들 인정 안 합니다. 아셨죠? 자, 다음 거. 자, 이번에는 이제 뭐냐면요. 이거는 이제 장족 십자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족 십자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건 이제 아래 꼬리가 길은 거죠. 얘를 이제 분봉으로 옮겨 볼게요.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분봉에서 이렇게 올라갈 듯 하다가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했다가 주가가 다시 올라와서 어디 하고요? 종가가 어디하고 시가하고 일치하는 경우죠. 올라갈 듯 하다 좋아서 딱 샀더니 밑으로 쭉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후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앞서 설명했던 이런 쇼티, 롱티, T자도요. 이런 속임수 형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점상 하다가요. 상한가를 가지 않냐고 한 12%의 상한가 갔다가 그다음에 떨어졌다가 여기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런 모습이 나오더라도 무조건 7.5%입니다. 아시겠죠? 네, 상한가를 기준으로 7.5%가 밀려버리면요. 그건 롱티다. 그 다음날 무조건 뒤도 돌아보지 말고요. 무조건 파세요. 그러고 더 가던데요. 아유, 그거는요. 욕심입니다. 아셨죠? 네, 그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자, 요것도 이제 십자형인데요. 요거는 이제 윗꼬리가 기른 거죠. 요거는 이제 어떤 의미예요? 아까 지금 이런 의미죠. 그죠? 아까 뭐 이게 짧든지 길든지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도 점하면은 마이너스 15% 가지 않고 마이너스 10% 정도 출발했다가, 그죠? 그러니까 하한가까지 갔다가 쭉 올라와서 여기서 끝나는 이런 모습이죠. 네, 이런 모습이 십자 형태는요, 요 정도의 한 세 가지 형태를 띠고 있더라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거 볼게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캔들이죠. 그래서 얘를 이제 분봉을 옮기면 땅 시작해서 그냥 꾸준하게 올라와서 끝나는 겁니다. 그죠? 뭐 이렇게 뭐 7%가 가든 어쨌든 8%가 가든 가겠죠. 그죠? 주가가 국면이 있다고 그러죠? 1국면, 2국면, 3국면이 있으면 대개 이제 2국면에서 이런 캔들이 이제 출현해서 평균 퍼센트가 7%나 내지는 한 6% 정도 되면요. 이쯤에서 기술적 분석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어떤 위치다, 국면이다. 그래서 2국면, 누가 얘기하냐면요. 그랜빌이 얘기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얘가 그렇게 가느냐? 그렇지 않죠. 그죠? 시작해서 그냥 갑니까? 막 내렸다 올렸다가 막 내렸다가 올렸다가 막 이러다가 뭐 이렇게 끝나더라도 장중에 최근에 이제 장세 보면 변동성이 상당히 강하죠. 이렇게 끝났죠. 이걸 이제 참 뭐라 그러는 거 뭐 방송 중에 할 용어는 아니지만 참 더럽지. 그죠? 야, 이런 장이 요즘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 결과죠. 그죠? 시가와 종가니까. 그래서 꾸준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올라가면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꼭 주가가 이런 모습으로 가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흔들리는 거죠. 이거를 장대 그냥 양봉, 이렇게 합니다. 장대 양봉,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건 뭐죠? 이거는 장대 음봉입니다. 음봉. 얘는 이제 어떻게 갔죠? 그죠? 어떻게 가냐면요. 제가 색을요. 잉크색을 좀 검정색으로 해야 좀 실감이 나겠죠. 그죠? 얘는 잉크색을, 잉크색을 이렇게요. 잉크색을 좀 검정색으로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어떻게 진행된 거냐면
주가가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가 시가입니다. 그러니까 양봉은 우위로 화살표를 그리고요. 음봉은요 무조건 화살표를요 밑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하세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양봉은 화살표를 우회 방향, 그다음에 음봉은 아래 방향으로 그리시면 시가가 어딘지 종가가 어딘지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자 분봉으로 딱 시작했더니 시작해서 그냥 이렇게 내려서요. 장뜩해서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참 좋은데요. 장중에 막 이러죠. 그죠? 막 가다가 막 이만큼 올라왔다가 이렇게 있다가 동시효과 때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것도 캔들을 일봉상 그리면 이런 그림이 되겠죠. 그죠? 네, 이런 그림이 되는 거니까 시가 종가만 여러분들이 좀 눈에 좀 익히시고요. 제가 이거는 또 잉크색을 제가 좀 바꿔서 다음 캔들을 좀 볼까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망치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치형 이렇게 얘기하죠.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는 이제 장중에 어떻게 된 거냐면요. 자, 시가가 어디죠? 자, 놀라지 마세요. 시가가 여기? 자, 시가는요, 바로, 자, 화살표를 우위로 그린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시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여기가 종가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얘가 하루 종일 어떻게 되냐면요. 딱 시작해서요. 시작해서 그냥 쭉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끝났어. 매도 딱 하고 났더니, 어제, 그죠? 어제라네. 오늘 아침에 시가를 돌파해서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가 종가가 되겠고요. 시가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밑꼬리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건 이제, 이것도 이제 어디에 나올까요? 어디에 나올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방송 중에서 보면 이제 많은 이제 전문가님들께서 강의를 이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망치형은요, 어디에 나오냐면 주가가 급격하게 계속 하향 추세로 내려오다가 갑자기 이런 캔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방향을 이제 전환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상당히 강한 거죠. 물론 이 망치형 이후에 밑에 거래량은요. 충분히 동반돼야 되겠죠. 거래량은 충분히 동반돼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망치형 이러는데 그다음에 캔들은요. 이거는요. 반대죠. 그래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이제 입을 그려서 여기다 동아줄을 매서 이렇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교수형이래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무슨 뭐 비석형, 뭐 교수형, 뭐 아주 안 좋은 소리가 많이 나오면요. 그거는 좋지 않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좋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음봉의 이름들을 보면요. 참 재수 없어요. 그죠? 네. 그런데 음봉이 어디 나와요? 네. 바닥권에서 아니죠. 고점에서 나오면 고점에서 이런 그림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제 됐다, 매도할 준비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교수형이다 이렇게 해요. 교수형이다. 그래서 요게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바닥거리에 나오고서 주가 가기도 하죠, 그죠? 보셨죠? 그리고 또 고점에서 이런 모습의 캔들이 나왔길래 나는 매도를 했더니 매도하고 나니까 주가가 가더라. 그렇죠? 그래서 캔들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하기에는 기준 잡기에는 캔들 하나만 가지고 기준 잡고 매매하기는 상당히 좀 모순이 있다. 그러나 이런 캔들이 어떤 모습을 취하는지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죠. 이거는 이제 밑으로 제가 화살표를 그리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시가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종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을 해서 주가가 계속 빠졌다가 반등하긴 합니다만 시가 부분을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전 고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이제 다음 5회차 강의 때는요. 성소장의 스타일 매매 기법이라는 어떤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릴 텐데요. 그게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다음 볼까요? 요거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요런 캔들은 다름이 아닌 우리가 삿바형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얘랑요, 모습이 거의 같은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올린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디가 시가일까요? 여기가 시가죠. 그죠? 그 다음에요, 여기가 종가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쭉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죠? 올라가다가 살짝 밑으로 약간 되밀린 상태죠? 약간 되밀린 상태인데 이 모습이나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이런 망치형 형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강력하던 매수의 기회로 보시는 거고요. 이런 장대 양봉 같은 경우는 어떻죠? 한 중간 지점, 두 파스 중간 지점에 많이 나오는
그런 형태의 캔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캔들은요, 사실 좀 꼬리가 더 길어야 됩니다만, 그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윤향기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우리가 별이 빛나는 밤에, 뭐 해서, 뭐 유성처럼 사라져버리,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별똥별입니다. 하늘에서 쭉 떨어지는 유성령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얘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이 부분은 기억하고 갑시다. 자, 잉크색을 해서 제가 좀 다시 깔끔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얘는 이렇게 내린다고 그랬어요. 방향을. 그러니까 이 자리가 시가가 되고요. 이 자리는 종가가 되는 거죠. 가만히 보면 이렇게 되죠. 주가가 이렇게 갈 듯 하다가 그저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그 이후에 주가는 하염없이 흘러내려서 결국에는 이렇게 끝나는 이런 캔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렇죠. 유성형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아주 집약해서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해왔는데요. 자,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십자형 형태하고 좀 비슷한 형태인데요. 좀 틀립니다. 잘 보세요. 요거는 우리가 샛별형 이렇게 얘기해요. 샛별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잘 보세요. 제가 여기다 옮겨놓고요. 일단 이거 가장 중요한 거니까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집중하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얘를 옆에다 갖다 놓고요. 윗꼬리 부분하고 이렇게 통 안에다가 얘를 이렇게 팽이같이 생겼네. 그죠? 얘를 이 안에다 집어넣어놨어요. 이게 지금 양봉입니다. 그러니까 양봉이니까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약간 내렸다가 그죠? 주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진 거죠. 그죠? 그래도 시가보다 종가가 높게 끝난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부분을 한번 색을 칠해보자는 거죠. 자, 이 캔들에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거는요. 이건데요. 이 부분을 제가 옆에다 옮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장의 풍요 캔들을 보면요. 중심 라인 긋고 여기다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3등분 하라고 그랬죠? 3등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3등분 요거를 다 차지하는 부분이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다 꼬리를 대면 뭐와 같은 모습이냐면요.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자, 샛별형이라는 것은요. 지금 얘기하겠던 삿바형과 같은 의미를 지니시고 있고요. 요런 거는 이제 단일 캔들보다는 캔들이 복합 캔들 내지는 3개나 4개 캔들이 어우러서 만들어지는 캔들이 요런 캔들이 됩니다. 아셨죠? 요런 캔들이 되는 거니까 요거와 요 삿반 형태는 비슷한 거죠. 다시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여기에 있는 이 3가지 형태의 캔들은요. 잘 들으세요. 이거는 무조건요. 바닥권에 있어야 됩니다. 바닥권에서 이런 캔들이 나타나야 주가는요, 힘차게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요런 캔들로 만들어진 게 양양양양, 양음양양, 양양음양, 이런 캔들로 이루어지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어떤 캔들이냐? 자, 그럼 석별형은 뭐예요? 그러니까 샛별형은 이제 아침에 뜨는 거죠. 그죠? 이거 샛별형이라고 그러고, 이걸 이제 석별형이라고 그러죠. 석별형은요, 얘는 어떻게 된 거죠? 자, 이건 밑으로 내린다고 그랬어요. 밑으로 내린다고 그랬으니까 주가가 갈 듯 했습니다. 그죠? 아침에는 양봉이었거든요. 그랬다가 주가가 쭉 밀립니다. 밀리는데 약간 반등해서 끝나는 거죠. 약간 반등해서 끝나니까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여기다 잉크색을 검정색으로 두면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가 시가가 되겠고요. 여기가 어떻게 되죠? 자, 종가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선을 이어서 이렇게 색을 막 칠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고점, 여기가 저점이니까 얘를 이제 축소해서 다시 제대로 만들어서 부어내면 이런 모습 나오는 거죠. 이런 모습이 캔들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걸 석별형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고점에서 나옵니다. 고점에서 나오는데 고점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은 뭐냐면요. 잘 보세요. 제가 다시 그려드릴게. 지금 이렇게 캔들을 그리면요. 중심 라인을 딱 긋습니다. 그러면 아까는요. 양봉에서는 3분의 1점을 우에다 챙겼지만 얘는요. 밑에다가 3등분을요. 굳이 뭐 3등분을 하실 필요 없고요. 눈대중으로 보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풍요 캔들도요. 양봉의 풍요 캔들이 있고요. 풍요 캔들이 음봉의 풍요 캔들이 있습니다. 성수장의 강의 드리는 풍요 캔들이 2가지가 있는데 이건 음봉의 풍요 캔들이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캔들을요. 어디다가 다 집어넣냐면요. 여기다 이렇게 갖다 집어넣으면요.
그렇죠? 이쪽 부분, 이게 음선을 색을 이렇게 넣어놓게 되면 이거는 어떤 모습과 비슷할까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즉, 이 삿반형 형태를 뒤집어 놓은 형태,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일 캔들은요, 단일 캔들로는 양봉, 음봉, 십자형 캔들에서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제가 풍력 캔들에서 말씀드렸듯이 캔들을 4개씩 묶든 뭐 3개씩 묶든 묶었을 때 하나의 캔들로 내가 머릿속에 입력을 하셨을 때 이게 어떤 모형의 캔들인지. 근데 가장 간단한 건요. 캔들이 짧고 그다음에 길고 더 길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바닥권에서 2%, 3%, 중간에 5, 6%, 그다음에 갭상을 해서 붕 떠버리고 윗골이 달면 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도 여기서 끝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벌써 1시간이 됐고요. 네, 그래요. 내일 이데일리온에서 무료 강의, 장중 무료 강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돌리셔서 제 목소리를 이어서 들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